안녕하세요. 가톨릭의대 의정부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안효석입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날인데요. 경구약으로는 지금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이제까지 또 당뇨약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주사제 용량 증량하고 맞는 주기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입 부탁드립니다. 주사로 맞는 비만약이 요새 대세인데요. 많은 분들이 왜 꼭 주사로 맞아야 하냐? 먹는 건 효과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사실 주사제 이전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와 안전성 사이에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비만약들 보면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러 중추신경 자극성 식욕 억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바로 리덕틸인데요. 이 약은 뇌에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해서 식욕을 줄이는 약이었는데 혈압 상승, 빈맥, 맥박 빨라지는, 그리고 불면, 불안, 그리고 정신과적 부작용이 또 보고가 되었고요. 특히 심혈관 사건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2010년 전후로 전 세계적으로 퇴출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제일 많이 장기적으로 쓰는 약이었는데 그때 퇴출이 됐고요. 그 외에도 마진돌, 디에틸프로피온 같은 약들이 있는데 이 약들도 심혈관계 자극과 중추신경계 부작용 때문에 단기 처방 위주로 제한이 있고요. 과거의 비만약은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컸던 거죠. 그럼 지금 먹는 비만약들은 어떤 약들이 사용되는지 살펴보면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장기 치료 먹는 비만약은 제니칼, 큐시미아, 콘트라부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제니칼은 장에서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을 해서 전신 작용이 적어서 비교적 안전한데 지방 변이나 변실금 같은 소화기 부작용 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게 복용하고선 변을 보면은 막 기름기가 꽉 차고 그래서 동양인들은 좀 맞지 않는다. 기름기 그렇게 많이 먹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근데 지금도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또 큐시미아는 교감신경 흥분제인 펜터민과 항경련제 토피라메이트의 복합제인데 식욕 억제 효과가 강한데 이 약도 불면, 불안, 맥박 상승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면이 있고요. 콘트라부라는 약은 금연 금주 치료제 성분인 부프로피온과 날트렉손을 조합한 약입니다. 이게 부프로피온은 금연약으로 쓰이고 날트렉손은 금주약으로 쓰이는데 한 알에 같이 돼 있는 약이고, 이 약도 기분 변화나 구역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은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되는데 대부분 식욕 중추를 직접 조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과의 한계와 부작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이 사용되는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대사 자체를 바꾸는 약이다. 그래서 좀 기존에 있었던 식욕 줄이는 약이랑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기본적으로 GLP-1 수용체 작용체고 뇌의 시상하부뿐 아니라 위장관, 간, 근육, 심장 등 여러 장기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조절, 염증 억제, 심혈관 보호 효과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마운자로는 GIP 수용체 거기 하나 더 작용해서 효과가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GLP-1RA 형태,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주사제 약제들이 또 먹는 형태의 약이 또 있습니다. 위고비랑 같은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먹는 약으로 개발된 제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요. 흡수를 돕기 위한 보조제가 들어있고, 근데 이게 복용법이 좀 불편합니다. 이 먹는 세마글루타이드는 공복에 복용을 하고 그 물을 소량만 먹어야 돼요. 30분 동안 그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좀 복용법이 까다롭고요.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 임상시험에서는 64주간 투여했을 때 평균 15% 체중 감소가 확인돼서 효과 면에서는 위고비 주사제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복용법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외국에서도
저용량 당뇨 약제로만 사용이 되고 이 고용량으로 비만 치료하는 거는 연구는 있는데 아직 처방이 되고 임상에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먹는 약이 좀 주사를 대체할지는 좀 장담하기는 이른데 계속 이런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오르포르글리프론이라는 비펩타이드 GLP-1 경구제는 음식과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고 흡수율도 일정해서 차세대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복용이 편하죠. 일반적인 약처럼. 비만약의 역사는 효과랑 안전성의 균형을 찾아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들은 막 부작용 때문에 퇴출된 약도 있고 현재는 GLP-1 계열 약물이 대사 중심의 안전한 체중 조절 시대를 열고 있어서 지금 전성기라고 할 수 있고요. 부작용이랑 금기를 고려해서 충분한 상담 후에 치료를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고비랑 마운자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전 세대에 나왔던 비만 치료제가 삭센다. 지금도 삭센다 맞으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매일 주사를 맞는다는 그 점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개발이 됐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갑자기 센다가 사라진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은 매일 맞은 걸 개선한 게 위고비니까 삭센다랑 위고비가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드니까 아마 생산 라인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위고비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젬픽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랑 같은 약입니다. 외국에서 상품명으로 비만했을 때는 위고비, 당뇨했을 때는 오젬픽 이렇게 쓰고 있고요.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일주일마다 용량을 올리도록 돼 있죠. 마운자로는 우리나라에 시판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위고비랑 마운자로가 현재는 비만 치료에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바꾼 대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고비를 맞다가 마운자로로 바꾸고 뭐 이러는 분들이 요새 있습니다. 용량이 1대1로 뭐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 위고비 최고 용량을 맞다가도 마운자로로 가면은 제일 작은 용량부터 4주 맞고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딱 정해진 뭐 원칙은 없거든요. 연구나 뭐 이런 거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위고비 맞고선 뭐 한 4주 정도, 5주 정도 쉬었다가 맞아라 이렇게 추천은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번 주에 위고비 맞았다, 다음 주에 마운자로 맞아도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저용량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부작용 같은 게 고용량 맞을 때처럼 그러지는 않으니까 체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앞으로 자기한테 맞는 걸로 뭐 마운자로 맞았는데 뭐 위고비 다시 맞는 게 더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을 거고 임상 경험이 더 쌓여야 정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마운자로가 아닌 위고비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시작할 때는 마운자로가 아직 안 나왔었고요. 마운자로도 궁금해서 한번 맞아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는 아직 마운자로가 안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처방은 되지만 사람에 따라서 뭐 위고비 맞다가 마운자로 맞으니까 좀 부작용이 적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임상 연구 데이터로 보면은 둘 사이에 뭐 큰 부작용의 차이는 없어서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알약이 출시가 됐어요. 알약으로 변경할 생각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나온 위고비 알약,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는 좀 복용법이 불편하거든요. 금식 상태에서 소량의 물과 먹고 30분간 뭐 먹지 마라. 그래야 흡수가 잘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복용법이 불편하지 않은 경구용 약제들도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 8, 9개월 맞았으니까 주사를 수십 번 맞은 거잖아요. 뭐가 재수없으면 뭐 혈관을 건드렸는지 어쨌는지 먹는 때가 한두 번 있었어요. 계속 찌르다 보면 맞아. 우리는 아프지 않나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게 그 인슐린 하루에 막 3번, 4번 맞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배에 그림이 있어요. 여기 맞고 여기 맞고 그 같은 데 안 맞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게 하거든요. 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라 사실 계속 같은 데 맞아도 내가 어디 맞았는지도 모르고 티는 안 나는데 바늘이 되게 조그매요. 사실은 잘 느낌이 없는데 저는 그 의사고 시술도 하고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니까 주사 맞는 것도 괜찮거든요. 매일 약 챙겨 먹는
먹는 것도 빼먹을 수도 있고 헷갈려서 2번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자가 주사로 자기가 배에다 놓고 그러는데 거부감이 있고 장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용법이 어렵고 그래도 경구제를 계속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먹는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 복용법 어려워도 나오면은 주사가 무서워서 못 맞던 분들은 복용할 것 같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이런 비만 치료가 더 보편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복용법이 별로 그런 제한이 없는 약제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약제들이 나오면은 비만 치료가 널리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가 매일 약 먹는 것보다 편하다 이쪽으로 쏠려 있는데 다른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편에 걸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 심장약인가요? 하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